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25% 이상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이상인 30%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알파프로 가족 여러분, 정태근 전문가입니다. 7월 1일 방송을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방송에서 언급드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그리고 방송 말미에는 언제나 그렇듯이 히든 종목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고 난 이후에는 도움이 되셨다, 공부가 되셨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는 짧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투스 좀 볼 건데요. 최근에 뭐 중국 판호 재개 소식으로 해갖고 펄어비스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하반기에 크래프톤 IPO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모바일 게임주가 잠시 살아나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온도차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를 하면 좋을 텐데 하필 또 왜 컴투스를 할까? 이런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고요. 요거는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컴투스 지금 현재 오늘도 0.5%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오늘 7.9% 그리고 장중 16%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모바일 게임 섹터에 대해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그 온도차가 여전히 좀 심하다라고 좀 보고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승하는 종목들 많아요. 펄어비스, 자, 펄어비스, 그룽트코리아, 노이즈, 한빛소프트는 메타버스 관련주죠. M게임도 마찬가지고, 넷게임, 넥슨GT, 뭐 조이시티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웹젠, 드래곤플라이도 마찬가지고요. 펄어비스를 제외를 하고는 뭐 3% 내외, 그러니까 1%, 3%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컴투스란지, 액터소프트, 데브시스터즈 종목들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하필이면 펄어비스가 아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자, 펄어비스 수급 볼게요. 펄어비스 어제 수급을 보게 되면은 6월 19일날 급등이 나온 자리에서는 개인들이 대량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기관이 그 자리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 오늘은 아마 또 수급이 나와봐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 쪽에서 일단 선빵을 날리고 이제 외국기관이 받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면서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컴투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컴투스는 지금 보시면은 개인들은 주장창 매수를 합니다. 그런데 기관들은 주장창 매도를 해요.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주장창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가가 어쨌든 이 하늘색선이 주가예요. 하늘색선이 주가인데 주가는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꾸준히 매수를 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들은 꾸준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개인들이 갈색선인데 좋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저가 매수, 하락할 때 계속해서 담아가는 저가 매수라고 볼 수도 있고, 개인들이 반대로 생각하면 개인들이 사면 빠진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는 게 상당히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게임주 내에서도 일단 판호 재개라든지 그리고 해외 쪽에 이런 게임 출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검은 사막 모바일,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국내 게임 산업이 많이 좀 위축이 돼 있잖아요, 솔직히. 그렇다 보니까 좀 활로를 뚫기 위해서 중국이란 나라로 가는데, 이제 중국이란 나라가 또 텐센트를 좀 보호를 하고 자국도 우선주의로 가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나라 게임 업체들이 좀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판호가 재개가 되고 있는 게임 업체들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지 못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아쉬운 상황이 좀 연출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해외 쪽에 이제 서비스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뭐 그런 이슈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뭐 괜찮게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아무래도 좀 쉽지 않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펄어비스 같은 게 판호 발급을 통해서 일단 중국 진출이 이제 확정이 된 상황이고, 그리고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 또 새로운 게임은 아이온2라든지 프로젝트 TL이란지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같은 경우도 중국 판호가 제거됐지만 또 붉은 사막이란지 도깨비에 어떤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작
모바일 게임 오딘 반할라 라이징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넷마블 같은 경우도 뭐 제2의 나라 순항 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신작이 있는 게임들, 자, 펄어비스 일단 화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은 일단 어쨌든 전고점을 돌파를 시도를 했고 대거래량심이 돌파가 되고 있고 그게 조정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 그 올 초부터 이 55,000원에 대한 가격은 저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업황 전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상 단기간에 뭐 빠르게 돌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전고점 돌파를 하는데 좀 부침 현상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요 부근 57,000, 죄송해요, 57,000원 아니에요. 57,000원 부근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 매물들, 요 구간에서 발생된 매물들의 어떤 소화 과정은 일단 거쳐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NC소프트도 지금 100만원 가고 난 이후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NC소프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지금 가격대를 좀 본다라면은 82만원대, 지금 이 80만원대 가격대 어쨌든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넓혀보게 되면, 자, 100만원 찍고 나서 꾸준히 하락을 했어요. 자, 21선 지지, 21선 지지 보이시죠? 그리고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역크로스가 나고 난 다음에 21선 저항, 21선 저항,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81만원대 지지를 보이게 되면서 이 5일선만, 21선만 회복을 시키게 된다라면은 아마 1차적으로는 단기적으로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 하반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모멘텀들이 없어요. 그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지금 컴투스는 지금 신작도 부재한 상황이고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도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좀 보도록 할게요. 신작 부진의 비용 부담, 이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작 새로운 게임이 나오게 되면서 그랬던 흥행이란지 이런 부분이 매출 기여도가 올라갈 거고, 그리고 비용 부담을 해서 실적까지도 현재 안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자, 영업이익은 499억에서 181억을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죠. 그리고 이제 이베스트 정권은 이제 올해 전체 영업이익도 1141억에서 1000억은 하회하는 이런 실적 전망치를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컴투스의 연간 영업이 1000억이 안 된다라는 건 상당히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에요. 연간 영업이익을 현재 좀 보게 된다라면은 적어도 1000억 원대는 기록이 됐어요. 근데 올해 1000억 원을 하회를 할 것이다. 2016년부터 지금 나와 있는데 2016년부터 보게 되면은 어쨌든 1000억 이상의 매출이 영업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래서 1000억에서 20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1000억 원을 하회를 한다. 그러면 2016년 여기부터 끊게 되면은 위로는 18만원, 그리고 아래로는 83,000원인데, 어쨌든 최근에 12만원대를 지켜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하락 눌림목, 2차 하락, 이런 부분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개인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가 매수라기보다는 이 개인들이 사면 빠지는 흐름이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급락을 하다가 하락이 진정세 보이고 21선이 만난 시점에서 회복이 돼야 되는데 21선이 저항이 되게 되면서 새로운 또 하락 추세를 만드는 그런 아쉬운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같은 경우는 정리를 좀 해보자면은, 일단 어쨌든 신작이 부재하고 연간 영업이익도 하향 조정이 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모멘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어쨌든 21선 저항이 되게 되고, 지금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요 13만원대를 현재 지켜주지 못하는 흐름이 나오고, 이 지지 라인을 이탈했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염려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히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히든 종목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날 현재 24% 상한가 육박했었다가 조정을 보였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지금 가격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되고 21선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이 종목도 중요한 건 5일선을 올라타느냐. 자, 헬로비전이라는 종목을 한번 예를 들어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헬로비전 같은 경우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기간 조정을 거치고 5일선을 회복시키죠. 5일선 위에, 그러니까 5일선이 이렇게 있으면 주가가 5일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5일선 위에서 논다라는 겁니다. 5일선 위에서 놀게 되면은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고 난 다음에 조정을 거치고 이제 기간 조정이 연출이 되죠. 그러면 이제부터 이 5일선 위에 이렇게 안착이 되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제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 앞전에 상한가 육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도 일단 최소한 25% 이상, 그리고
25% 이상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고 그 이상인 30% 이상의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치고 나갔을 때. 그래서 요거는 수소 관련주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소 관련주. 그래서 일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소 25%의 상승이 기대가 된다.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좀 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